야 토토야, 너 간이 안 좋아서 너 요것만 먹어야 돼. 요 사료만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대. 고기 먹으면 안 된대. 아, 엄마 알았어. 오늘도 그러면 나 요 간사료만 먹을게. 대신에 조금 따뜻하게 좀 데펴줘.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플러스 마이너스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료를 씹지 않고 삼켜요. 소화는 잘 되는데 괜찮을까요? 소화가 잘 되면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건사료들은 사실은 삼켜도 소화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듭니다. 사료 자체를. 하지만 일반 건사료가 아니라 다른 사료라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화식이라든가 뭐 생식이라든가 뭐 동결건조 사료라든가 자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씹지 않고 삼켰을 때는 조금 소화라든가 위장에 좀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그 채팅으로 제가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번호로만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강아지 고양이 안 키우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나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 주식이 일반 건사료다, 이걸 먹인다. 1번, 나는 건조사료가 아니고 화식, 동결건조식, 생식 아니면 만들어준다 등등등 일반 판매하는 건조사료가 아닌 다른 사료를 먹인다. 그러면 2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궁금합니다. 네, 다 1번이시네. 반습식 사료, 네, 그거는 2번이죠. 습식에 섞어주는 것도 2번입니다. 네. 건사료에다가 뭔가를 토핑을 해서 주는 것도 2번입니다. 뭐 거기다가 뭐 야채를 썰어서 주고 고기를 올려서 주고, 네, 뭐 이런 것들. 아인 언니, 밥 안 먹으면 고기 토핑 주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2번이 좀 많아지네요. 옛날 강아지들은 사료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는데 요즘 강아지들은 입맛이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네, 로얄캐님 먹였는데 딱딱하시다고 안 드신대요. 그래서 반습식 준다는 거죠. 지금 2번이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번이신 분들, 뭔가를 토핑을 해주거나 반건조 사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섞어준다든가 이런 분들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1번, 그냥 주면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다. 2번, 그렇게 주는 게 영양이라든가 뭔가 얘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다. 네, 다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양호하네요. 제가 이제 진료를 보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연식이라든가 동결건조 사료를 주시거나 화식을 주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그게 훨씬 더 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대부분 분들이 일반 사료를 먹이고 계시고, 또 일반 사료를 100% 주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료를 먹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건사료를 먹는 게 좋을까요?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료 먹지 말고 건사료 먹으라고 하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어그로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어떤 수의사가 말이야, 동결건조 사료를 광고하고 있고 말이야, 수의사로서 말이야, 제가 좀 그랬었잖아요. 왜 건사료를 먹이라고 할까? 그 이유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언니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영양이 잘 잡혀 있어서인데, 그러면 뭐야? 다른 사료들은 영양이 안 잡혀 있나? 균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러블리 몰티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결 건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어디선가 좀 맞을 수가 있으니까 동결 건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건사료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왜 건사료가 왜 영양의 균형이 더 좋고 그러냐면요, 요즘 광고하는 사료들 보면은 건사료 아닌 사료들을 광고 더 많이 하죠. 그 어떤 분이 광고한 사료도 보니까 제가 뭐 궁금해서 봤더니 엄청 비싸더라고요.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심어가지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비싸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왜 건사료가 더 좋냐면, 일단은 강아지들한테는 건사료가 완전 식품입니다. 왜 완전 식품이냐, 우리가 먹이는 사료들의 그 메이저 브랜드들,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메이저 브랜드들이 있죠.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는요, 이 건조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수의사들, 뭐 과학자들, 영양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무슨 연구를 하냐고요? 살을 만드는 게 왜 그게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가? 왜 연구를 엄청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예를 들어 보면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멸망을 해서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 정도의 과학기술이 발전이 됐다고 치면 우리 사람한테도 어떤 게 나오겠어요?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겠죠? 예를 들면 그냥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요것만 또는 알약 하나만 이렇게 먹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분들이
완벽하게 공급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강아지들의 건사료, 특히 메이저 브랜드의 건사료들은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사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험을 많이 해요. 어떤 실험을 많이 하냐면 수많은 강아지들한테 먹여보고 이 사료를 통해서 아이들의 위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피부의 문제라든가 또는 노화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광고하는 다른 사료들은요, 동결건조 사료들은요, 그런 연구들이 되어 있을까요? 재료만 프리미엄인 거죠. 그니까 비싸죠. 왜냐면 그 기술을 축적할 시간도 없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미량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사료는 미량 원소들을 완벽하게 배합하기 상당히 좋은 형태의 음식이에요. 하지만 동결건조 사료로 그런 완벽한 미량 원소들까지 축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술이 가능할까요? 애들이 먹는 뭐 소고기, 닭고기, 뭐 브로콜리, 뭐 당근 이런 데서 부족한 미량 원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액기스를 이렇게 첨가를 할까요? 그러면 그건 이미 땡이죠. 동결건조 사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흉내를 낸 게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성분들이 사실은 단백질인데요. 일반 건조 사료들 같은 경우들은 이 단백질을 가수분해라는 거를 좀 합니다. 가수분해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단백질들이 분해가 될 때 알러젠, 즉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공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건사료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저렴하냐면 그 기술이 이미 축적되어 있고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렴한 거지, 실제로 그 사료의 급이 낮기 때문에 저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생입니다. 위생. 물론 위생은 보호자분이 철저히 신경 쓰면 가능하지만 일반 건조 사료가 아닌 모든 사료들은 즉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염이나 부패될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애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남긴 거에도 얘네들의 타액이 묻잖아요. 침이 묻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염되고 부패되고 상하고 세균이 번식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건식 사료가 가장 안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가 또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영양소 균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위생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맛을 까다롭지 않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맛있는 거 잘 먹는 게 좋은 건데, 근데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애들의 욕구가 커지면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 아이는 항상 어리고 항상 안 아프고 항상 건강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나이가 많이 들고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기 전이라도 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든가. 그렇게 됐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음식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맛이 까다로워져 버린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조절을 할 건데요? 불가능하잖아요. 건사료를 잘 먹는 아이들은 나중에 애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람이랑은 다르죠.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몸이 너무 아프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간이 있고 콜레스테롤 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당신 스텔라 안 끊으면 내년에 죽을지도 몰라요. 이러면 제가 스텔라를 끊겠습니까? 안 끊겠습니까? 당연히 끊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내 욕구를 꾹 참는 게 가능해요. 근데 강아지들, 고양이들은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저기 토토님, 나중에 토토한테 얘기해보세요. 야 토토야, 너 간이 안 좋아서 너 요것만 먹어야 돼. 요 사료만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대. 고기 먹으면 안 된대. 그러면 토토가 엄마 알았어. 오늘도 그러면 나 요 간사료만 먹을게. 대신에 조금 따뜻하게 좀 데펴줘. 뭐 요러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강할 때, 아플 때 말고, 나이 많이 들 때 말고, 건강할 때 건사료를 잘 먹는 아이가 되게끔 하는 게 좋다. 사실 아까 첫 번째 제가 뭐 영양소 때문에, 두 번째 뭐 위생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지금 입맛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아니고 이 세 번째만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언니님 지금 경험담 나오시죠? 평생 사료만 먹였더니 신부전 진단 받았을 때도 처방식 먹고 오랫동안 잘 유지하다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애가 사료 안 먹는 아이였으면은 좀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 기간이 되게 짧았을 거고, 건강하게 좀 버티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건사료 안 먹이는 분들 잘못됐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뼈 때리겠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건사료를 먹어야 됩니다. 제 채널의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1등이 뭔지 아세요? 사료 잘 먹게 만드는 법. 이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1등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자기가 키운 애들 사료 안 먹어서 고민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사료 말고 다른 거 주시는 사람들도 엄청 많구나. 그래서 한번 꼭 고민을 해보시고 제 얘기를 듣고 아 우리 애들 어떻게 하죠? 우리 애들은 이거 안 섞어주면 절대 안 먹는데요. 건사료 주면은 그냥 막 토하면서 막 버티고 막 난리가 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가 올렸던 그 영상들을 좀 보세요. 강제급여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잖아요. 일단 꼭 실천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또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저에게 그 관련해서 댓글로 문의를 주시거나 실방에 와서 아 와베쌤이 얘기한 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 영상 보고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애가 뭐 이러고 저래요.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철저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